못생긴 것도 모자라서 둔하기까지 하니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어디다 쓰겠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던 사골국 냄비를 그대로 집어들더니 며느리의 머리 위로 거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정수리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렸고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아내가 바닥에 쓰러지자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웅크린 아내의 옆구리를 슬리퍼 신은 발로 사정없이 걷어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몸을 웅크렸습니다. 엄마한테 또 뭘 잘못한 거야? 얼굴이 못생겼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새벽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손에 쥐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그녀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왔다는 사실을요.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올해 42살의 아내. 그녀의 머리카락은 사골국에 푹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상을 입은 목덜미는 벌써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냄비를 싱크대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혀를 찼어요. 차라리 머리에 부어버려야 정신을 좀 차리지.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집어 아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치워. 바닥에 흘린 거 다 닦아놓고 새국 다시 끓여.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집어들었어요. 대인 자리가 옷에 닿을 때마다 살같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7살 아들이었습니다. 잠에서 막 깬 아이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은 맨발로 부엌까지 뛰어와 엄마의 젖은 어깨에 매달렸어요. 아내는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화상을 입은 살같이 아이의 작은 손에 닿아 또 한 번 비명을 삼켰지만 그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가, 들어가서 조금 더 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아내는 거실 창가에 홀로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해서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어오른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주던 친정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딸을 안방으로 데려가 화상 입은 목덜미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만 마라. 세상이 너를 잊어도 너 자신은 절대 너를 잊으면 안 된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친정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어요. 그 손이 평생 자신을 지켜준 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시내 중심가의 큰 호텔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회전문 안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오랫동안 어렴풋이 의심해왔던 것이 마침내 또렷한 형체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길로 들어서다가 누군가 버려둔 책 더미 위에서 호텔 경영의 기초라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그 책을 집어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한 여성 기업가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향해 코웃음을 쳤어요. 여자는 얼굴이 받쳐주든가 남편을 잘 만나든가. 그게 끝이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호텔 라운지로 들어가던 남편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깃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셔츠 단추는 어긋나게 잠겨 있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거래처 술자리였다니까.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와이셔츠를 받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셔츠 안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어요.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결제자는 남편 그리고 동반자 이름란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그 영수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접어 자신의 메모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진 시간, 아내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새 페이지의 한 문장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보기.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색연필로 그린 꽃 그림 한 장을 꼭 쥐고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림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가 제일 예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아빠는 왜 자꾸 엄마한테 못생겼다고 그래? 엄마가 제일 예쁜데. 아내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속삭였어요. 아가, 사람이 예쁘고 안 예쁘고는 얼굴로 정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이야. 며칠 뒤 아내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22살의 그녀가 무대 위에서 왕관을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미스코리아 사진과 증권회사 신입사원 중 사진이었어요. 한때 그녀는 증권회사 최연소 팀장으로 표창장을 받으며 자기 이름 석자를 또렷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얼굴도 다 옛날이지. 지금은 거울이나 똑바로 볼 수 있겠니? 아내는 사진을 황급히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찢어버리거나 태우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메모장에 새로운 한 줄을 더 적어 내려갔어요. 영수증이 끼워진 그 페이지 옆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굴이 아니야. 끝까지 버텨낸 시간이 답이야. 펜을 내려놓는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마음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진동 소리,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웃음소리까지. 그녀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사람처럼 조용히 발끝을 세우고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자자들 설명회는 다음 주 호텔에서 진행할 거야. 서류는 내가 알아서 맞춰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 서한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고 어딘가 위험한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호텔 투자 사업과 관련된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일란에 적힌 이름은 남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의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명의는 모두 그녀의 이름이었고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뭘 그렇게 뒤지고 있어? 며느리가 남편 서랍을 함부로 열어보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한은 황급히 서랍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새벽 서한은 시어머니가 자기 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정확히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그녀의 이름은 그저 도장 찍히는 자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서한은 동네 호텔의 채용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경력직 매니저를 뽑는다는 공고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공고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게 가정이냐? 집안 망신이지. 너 자꾸 이상한 생각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 서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이력서를 한 장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회사 시절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외국어 점수표까지 모두 결혼 후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종이들이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파일에 정리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며칠 뒤 서한은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호텔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관은 그녀의 이력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안경 너머로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증권회사 최연소 팀장 출신의 VIP 자산관리 경력까지. 이런 경력자를 우리가 모실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서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종이나 식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전문가로 봐주는 것이 얼마만이었는지 그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한은 한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남편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맞은편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봤던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서한은 가게 유리창 뒤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서한은 아이의 책가방을 정리해주다가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거 아빠 서랍에서 떨어진 거야. 아빠가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길래 내가 가져왔어. 서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아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차명계좌 내역, 허위 투자 자료, 그리고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어 있었어요. 서하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날 새벽, 서하는 노트북에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작은 손가락으로 자판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안방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서하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노트북 화면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어제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아침,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옷 잘 차려입고 나와. 서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챙긴 것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가 무언가를 바로잡으려는 건 아닐까. 그녀는 그 작은 기대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 전 마지막으로 산 원피스를 꺼냈어요. 화상 자국을 가리기 위해 스카프를 둘렀고 멍이 든 입술 위에는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저녁 7시 서하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맞은편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봤던 그 여자,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왔어? 인사해. 내 사업 파트너야. 내연녀 유진은 서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어머, 듣던 대로네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서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와인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이혼하고 싶어. 너랑 사는 거 더는 못 견디겠어. 데리고 다니기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해. 서하의 손에 들린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 쪽으로 모였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레스토랑의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서하의 입술이 다시 터졌고 핏방울이 하얀 식탁보 위로 떨어졌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기 앞의 와인잔을 들어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빈손으로 나가. 위자료 한 푼도 못 줘. 너 같은 거 데려가 줄 사람도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학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아빠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그 모든 장면을 떨리는 손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호텔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직원의 손길을 받으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핏물과 와인으로 얼룩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의 핏자국을 휴지로 닦아내며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다리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다 찍었어. 우리 도망가자. 응? 서한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맞대며 속삭였어요. 아가, 엄마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엄마 자리를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 같이 가자. 거울 속에서 두 모자의 모습이 함께 비쳤습니다. 서하의 눈빛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에 떨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처음으로 직접 잡은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서한은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와인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입술에 굳은 핏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여자가 남편 비위 하나 못 맞춰서 이게 무슨 꼴이냐? 너 잘못은 생각 안 해? 서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통장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잔고는 겨우 80만 원. 아들의 다음 학기 학원비도 모자란 액수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보았어요. 떠나고 싶다는 마음과 떠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안에서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며칠 전 면접을 봤던 호텔에서 보낸 합격 통보였습니다. 매니저 직책에 최종 합격하셨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는 짧은 안내였어요. 서한은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우리 도망가자. 진짜로. 서한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손찌검 안 할게. 우리 아들 사업만 잘 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라. 응?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아내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같은 날 오후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제 일은 술 때문이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어요. 서한은 말없이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꽃다발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명품 시계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서하의 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이었어요. 서하는 그 영수증을 가만히 접어 메모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아빠 서재에서 작은 USB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 허위 투자 서류, 그리고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남편 본인이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남편은 그 모든 것을 협박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한은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가만히 모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과 남편의 거짓 눈물이 떠올랐어요. 신고를 한다 해도 이 집안의 그물에 다시 걸려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아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정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번엔 너 인생 살아라. 엄마가 다 받아줄게. 망설이지 마. 서아는 전화기를 잡은 손을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미스코리아 시절의 왕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때 그녀는 그 사진을 태워버리려고 라이터를 든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가장 빛났던 시절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했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라이터를 내려놓고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었어요. 액자를 가슴에 한참 안고 있다가 책상 위에 똑바로 세워두었습니다. 새벽 4시 서아는 짐 가방을 꺼냈어요. 아들의 옷까지, 자신의 이력서, 파일, 메모장, 그리고 USB 2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은 너무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둠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어딘가에 이제 자신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그녀는 처음으로 믿어보았습니다. 새벽 5시 아내는 잠든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고는 곧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은 발끝을 세우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너 같은 게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사흘도 못 가서 기어들어올 거다. 수아는 잠시 멈춰섰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더 꼭 쥐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새벽 첫 차로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딸과 외손자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쥔 봉투 하나를 수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엄마가 모아둔 거다. 많지는 않지만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수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친정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호텔에서 마련해준 직원 숙소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는 호텔의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처음 보는 방을 신기한 듯 둘러보더니 작은 침대 위에 풀썩 누우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우리 둘만 있어도 돼? 수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서아는 호텔 매니저 명찰을 가슴에 달고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매니저의 나이를 보고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40 넘었다며? 호텔 일은 처음이래. 우리가 가르쳐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직원은 서하의 등 뒤에서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서하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리에 앉아 그날의 객실 예약 현황과 컴플레인 기록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외국인 VIP 한 명이 객실 청결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영어가 짧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서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영어로
손님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했고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와 함께 정중한 사과 편지를 즉시 준비했어요. 손님은 처음에는 화가 잔뜩 나 있었지만 서하의 응대를 받고는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매니저 정말 프로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텔 회장이었어요. 그는 로비 한쪽에 서서 서하의 응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인재를 발견한 사람 특유의 빛이 어렸어요. 저녁이 되자 서하는 직원 숙소로 돌아와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는 호텔 직원이 가져다 준 따뜻한 카레라이스를 한 숟갈씩 떠먹고 있었어요. 서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호텔 경영 관련 자료를 꺼내 형광펜으로 한 줄 한 줄 줄을 그어가며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남편은 자기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보낼 설명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서 내연녀는 아내에 대한 험담을 투자자들에게 슬쩍슬쩍 흘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작은 손에 멍자국을 보였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들을 놀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잠시 전학을 고민했어요. 그날 밤 호텔 회장실에서 그녀를 부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은 서하에게 차를 권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방에 새로 인수한 호텔이 있습니다. 그곳 운영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책임자로요. 서하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가능성이 깨어나는 떨림이었습니다. 지방 호텔로 옮겨간 첫날, 서하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호텔 회장의 딸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의 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니저님,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여기 직원들 텃세가 좀 있는데 천천히 풀어가시면 돼요. 서하는 그 손을 잡으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준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호텔 직원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주방 직원은 아이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 주었고 벨보이 아저씨는 아들에게 호텔 카트 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동안 그늘져 있던 표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하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후배 직원들에게 객실 관리법과 고객 응대 매뉴얼을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나이를 무시하던 젊은 직원들도 그녀의 실무 감각을 직접 보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니저님, 진짜로 미스코리아 출신이셨어요? 알고 보니 회장이 서하의 과거 경력을 직원들에게 슬쩍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였고 증권회사 최연소 팀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그녀를 40 넘은 평범한 아줌마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비로소 한 사람의 전문가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8번째 생일이었어요. 서하는 호텔 뷔페 한 자리를 빌려 작은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풍선과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어요. 아들은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생일을 축하받았고 누군가 노래를 부르자 아이의 입에서
환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한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가를 닦았어요. 친정어머니도 그날 호텔에 들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직원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한 통씩 돌렸어요. 그달 말 호텔 본사에서 전국지점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하가 맡은 지방 호텔이 고객 만족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었어요.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하는 그날 저녁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증권회사 시절 배웠던 고객관리 노하우를 호텔 운영에 접목한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만에 객실 재방문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방법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회장은 서하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기획서를 한참 동안 읽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 매니저, 당신은 운영 감각이 있어요. 단순한 매니저로 두기엔 아까운 사람입니다. 서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 준 것이 결혼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회장이 돌아간 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새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 명함에는 또렷한 글씨로 그녀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엄마가 준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엄마 호텔 매니저야. 진짜 멋있지? 서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입 밖으로 또렷이 말해보았어요.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사라졌던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호텔 본사에서 대규모 리뉴얼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서하의 이름이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리뉴얼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서하는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카펫, 색이 바랜 벽지, 시대에 뒤떨어진 조명. 모두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고 새로운 콘셉트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도시의 직장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디테일. 그녀가 그려낸 호텔의 모습은 기존의 어떤 호텔과도 달랐어요. 서하는 SNS 홍보 전략도 직접 짰습니다. 객실마다 작은 손편지를 두었고 한국 전통차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손님들은 그 디테일에 감동해 SNS에 호텔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객실 리뷰 점수가 한 달 만에 4점대 후반까지 치솟았어요. 호텔 레스토랑 매출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직원 복지 제도도 새로 도입했어요. 야간 근무자에게는 따뜻한 야식을 제공했고 직원들의 자녀에게는 매달 도서비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반대하던 임원들도 직원들의 이직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느 날 저녁 VIP 고객 한 명이 객실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전 호텔에서 받았던 서비스에 비해 사소한 부분이 빠졌다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수아가 직접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손님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호텔의 자체 매뉴얼을 손님 앞에서 한 페이지씩 보여주었어요. 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 매뉴얼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손님께만 드리는 특별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손님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그녀의 진심에 마음이 풀린 듯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그 손님은 자신의 SNS에 호텔과 수하의 응대를 극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화제가 되어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호텔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호텔의 예약 사이트는 한 달치 객실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아들은 호텔 로비의 작은 피아노 앞에서 어설픈 솜씨로 동요를 치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어떤 외국인 손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매일매일 환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수하의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호텔 회장은 수하를 본사 회의에 참석시켰어요. 본사 임원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그녀가 제시한 수치는 임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한 임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매니저님, 저희와도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은 날 저녁 남편은 자기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호텔 산업 특집 뉴스에서 아내가 진행한 리뉴얼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유진도 그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진은 휴대폰을 들어 남편의 옛 사진과 아내의 인터뷰 사진을 비교해 보더니 작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로 인터뷰 요청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어요. 방송국, 잡지사, 그리고 호텔 산업 전문지까지. 수아는 그 모든 요청을 차분하게 검토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농담을 건넸어요. 매니저님, 진짜 대표님 같으세요. 수아는 그 말에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오랜만에 출근길에 거울을 본 그녀의 얼굴에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미소였습니다. 리뉴얼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다음 달 호텔 본사에서 전국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1위 호텔의 이름은 수아가 맡은 지방 호텔이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차기 호텔그룹 대표 후보로 윤서아 매니저를 공식 추천합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곧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수아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호텔 업계 전문 방송에서 그녀의 단독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인터뷰 날짜는 다음 달 첫 주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의 투자사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부인이 호텔 그룹 차기 대표 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아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응? 수아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한참 듣다가 조용히 끊었어요. 같은 날 내연녀는 남편 모르게 그의 회사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미리 알아챈 듯 자기 살 길을 먼저 챙기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호텔 로비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을 하며 흐느꼈어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년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응? 호텔 로비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수아는 시어머니를 호텔 회의실로 조용히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거짓 눈물이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은 곧 일그러졌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기자들이 아내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그녀가 한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과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동시에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즉각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가정폭력은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제 곁을 떠나서 너무 힘듭니다. 그의 거짓 눈물이 방송을 타자 일부 시청자들은 아내 수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학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이는 가방을 끌어안고 학교 정문을 빠져나오다가 카메라 플래시에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학교로 달려갔어요. 아이를 끌어안은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인터뷰 취소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에게 호텔 회장이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숨지 마세요, 매니저님. 숨으면 저들이 이깁니다. 진실은 빛 아래에서만 살아남습니다. 수아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새벽 그녀는 아들이 결혼기념일에 촬영한 폭행 영상 파일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자신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 내연녀 유진이 와인을 끼얹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그 영상을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잠결에 일어나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갈게. 내가 봤어. 내가 다 말할 거야. 수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홍보팀을 통해 공식 기자회견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일주일 앞둔 그날부터 남편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곳곳에 수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졌어요. 미스코리아 시절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전신 성형을 했다는 루머, 호텔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추측성 기사. 남편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내연녀 유진은 SNS에 익명 계정을 만들어 수아의 미스코리아 시절 사진을 합성해 올리기까지 했어요. 기사가 퍼지자 호텔과 계약을 맺기로 했던 투자사 두 곳이 즉각 계약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하의 책상 위에는 광고 계약 해지 통보서가 쌓여 있었어요. 호텔그룹의 한 임원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이사회에서 대표 선임 안건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수아는 그 말을 묵묵히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책상 아래에서 두 손은 가만히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학교에서 아들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놀림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본 기사를 그대로 옮겨와 아들의 엄마를 흉봤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 침대 옆에 앉은 수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뜨거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때 호텔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텔 회장이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의 건강 악화 소식은 곧 호텔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호텔 내부에서는 곧바로 수아에 대한 책임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아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고 그 충격으로 회장이 쓰러진 것 아니냐는 무책임한 말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기회 삼아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그는 아들의 양육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보서를 받아들었어요. 통보서의 글자들이 한참 동안 그녀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며느리에게 학대당했다는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일부 시청자들은 호텔 본사에 항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이사회는 결국 대표 선임 안건을 정식으로 보류한다고 통보했어요. 같은 시각 남편은 서하의 핵심 광고 계약 2건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유진에게 와인잔을 들어 보였어요. 거봐. 사람은 결국 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 그년도 곧 무릎 꿇고 들어올 거야. 서하는 호텔 본관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흐느꼈어요. 내가 괜히 나섰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다 망쳐버린 거야. 회의실 한쪽 책상 위에는 그녀가 며칠 동안 준비해온 기자회견 자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자료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가만히 댔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날 밤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었어요. 누구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 울음소리는 빈 회의실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아내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짧지만 한 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이 살아온 시간을 다 알고 있다. 그것만 잊지 마라. 서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의 빛이 어렴풋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병원 아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자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이 엄마의 손가락 끝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도망 안 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도망갈 거지? 서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이의 손을 잡고만 있었어요. 어른들이 만든 어둠 속에서 가장 또렷이 빛을 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7살 아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어머니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상자의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상자를 침대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이거 내가 미스코리아 본선 끝나고 받아온 거다. 엄마가 너 결혼할 때 두고 갔길래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그대로 보관해뒀어. 상자 안에는 빛바랜 왕관 하나와 작은 비디오 테이프 한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22살의 아내가 미스코리아 본선 인터뷰에서 답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 직원이 가져다 준 낡은 재생기에 테이프를 끼우자 화면 속에서 젊은 그녀가 단상에 올라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화면 속 젊은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외모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요. 서한은 그 영상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 꿈을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20년 가까이 그 꿈은 서랍 깊숙한 곳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아들이 손을 뻗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회장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는 비서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위임장에 서명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비서가 병원 아들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하에게 2통의 봉투를 건넸어요. 하나는 회장의 손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호텔 그룹 대표 위임장이었습니다. 손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이미 대표입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같은 시각 호텔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하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한 명씩 서명한 그 탄원서에는 10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는 곧 호텔 이사회로 전달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진 시간, 아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심한 듯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결혼기념일 호텔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 원본 파일을 한 언론사에 직접 전송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이의 눈빛은 아주 단단했어요. 그 영상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뉴스 사이트의 첫 화면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남편 모르게 빼돌렸던 돈을 들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 2번은 안 만나. 남편이 그 문자를 확인했을 때 내연녀는 이미 출국 게이트를 통과한 뒤였어요. 동시에 남편의 차명 계좌가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랐고 투자사들은 일제히 그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이 자기 명의로 받은 불법 대출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다 엄마가 시킨 일이잖아. 엄마가 책임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새벽이 되자 아내는 병실 창가에 서서 천천히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회장이 보내준 위임장도 함께 챙겼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옅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키를 단단히 쥔 한 명의 대표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오후 2시 호텔 본관의 대연회장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단상 한가운데에는 작은 마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장 입구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서하가 또렷한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옆에는 7살 아들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는 한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윤서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일제히 가라앉았어요. 그녀가 손짓하자 대형 화면 위로 결혼기념일 그날의 폭행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서하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 유진이 와인을 끼얹는 장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끓는 국을 머리 위로 쏟아붓던 가정 내 폭행 장면까지 7살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그 영상은 어떤 말보다 또렷한 증거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어 서아는 남편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과 허위 투자 서류 사본을 차분히 공개했어요. 그녀의 명의로 받은 불법 대출 영수증들이 한 장씩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회장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투자사들이 일제히 남편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고 검찰은 그의 회사 계좌를 즉시 압류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집은 그날 저녁 경매 절차에 들어갔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남편이 호텔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양복이 흐트러진 채 서아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서아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 허락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호텔 경비원들이 다가와 남편의 양팔을 잡았어요. 그는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쳤지만 서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호텔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새 대표 취임식이 열렸어요. 단상 위에는 흰 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객석에는 전국 지점에서 모인 직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서아가 천천히 올라섰어요. 그 옆에는 아들이 작은 손으로 대표 명패를 들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명패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서아는 명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명패에는 또렷한 글씨로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호텔 그룹 대표이사. 그 글자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쓰다듬는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22살의 미스 코리아 무대 위 그녀가 천천히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에서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회장은 휠체어를 탄 채 맨 앞줄에서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객석 한쪽에서 손수건을 꼭 쥐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그날 저녁 아내는 새 대표실 앞에 섰어요. 문 위에는 황금빛 명패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자기 이름 석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어요. 옆에 선 아들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서아는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대표실 창 너머로 도시의 밤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한때 거울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한 여자가 이제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기 이름으로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의 등 뒤에서 문이 부드럽게 닫혔고 그 문 위의 황금빛 명패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까지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